고객과 상담하는 이 현장에서 간혹 예상치 못한 말이나 단호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나의 영업 스킬이, 이 영업 스킬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비싸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같은 말들인데요. 이 처음엔 당황도 하고 내가 영업에 자질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업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린 그런 얘기를 막상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배운 적이 없죠. 저 역시 영업 초반에 그러시군요 하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이 수많은 팀원들을 교육하다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이 생기고 의심도 하고 때로는 반박도 한다는 거죠. 이 반박이 생긴다는 건 살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 거절인 아니오를 계약인 예스로 바꿀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전 영업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에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고요. 현재 동종업계 전국 5,000명 중에서 무려 4년 연속 연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계약이 안 나올까요? 정말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가 부족해서일까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 상품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란 거죠. 계약 직전에 이 고객이 던진 사소한 반박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세일즈맨은 고객의 반박을 아예 이 거절로 착각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반박은 계약의 장애물이 아니라 계약의 전조라는 거죠. 고객이 반박을 제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본격적인 이 세일즈 계약의 출발탄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움츠러들지 말고 되려 이렇게 외치세요. 야, 오늘도 한가하겠다! 고객이 가격이 좀 비싼데요? 배우자랑 한번 상의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실망이죠. 또 이거 계약이 물 건너가나?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지금 뭐라고 답해야지? 잘못 말하면 완전히 틀어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고객이 이런 말을 꺼냈다는 건 그 자체가 구매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완전히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반박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 화장품 팀장님께서 이 화장품을 팔러 저에게 왔었죠. 엄청 싸고 오래 지속된다는 이 파운데이션을 저에게 권해도 저는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 취미가 이 복싱인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글러브를 판다고 하면 꼼꼼하게 따지면서 핏이 별론데요? 너무 딱딱해요 라는 피드백을 주겠죠. 세일즈의 진짜 출발은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진짜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냐가 계약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이 고객의 반박이 왜 이 계약의 시작점인지 그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사람은 고가의 상품이나 이 서비스 앞에서 반드시 이 심리적인 저항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상품이 낯설거나 처음 접하는 경우, 또 정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출에 대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결코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객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뭔가 좀 애매하네. 누군가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제각각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의 감정에서 출발하는데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고객의 반박은 이 불확실성을 직접 표현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확실성은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영업인들이 이 신호를 놓친다는 점이죠. 또 가격 때문에 안 산다는 거구나. 이분 또 그냥 시간 끌려고 저러는 거겠지.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여러분들의 기회는 모두 날아갑니다. 오히려 고객이 어떤 반박을 하든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드디어 내가 뚫고 들어갈 틈이 생겼구나. 왜냐하면 이 반박은, 이 거절은 고객이 당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상담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던 이 고객들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고객의 반박과 이 거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모임에 90명 사업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재료를 넣으면 깍둑 썰기, 채 썰기, 다지기가 다 되는 이 주방기기를 파는 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이 박람회 같은 데서 이 시연회를 했답니다. 이거 어디선가 한 번씩 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객 앞에서 척척 잘라내니까 사람들은 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저렇게 하지 우리가 하면 저래 안 된다. 근데 이거 잘 썰리는데 손이라도 다치면 어떠죠? 칼날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즉 사용에 대한 어려움과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문제를 인지하고 다음부터는
아예 시연 중에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능숙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이 5시간씩 이 기계를 돌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아이도 돌보셔야 하고요, 전화도 받으셔야 하고요, 청소기도 돌려야 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언급하고 나니 고객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건 그렇지. 자, 이후에 이어진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 하나만 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한 거죠. 처음 사용하신 분들도 단 5분만 안내를 받으면 칼을 오래 쓴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재료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건 기계가 가진 기능 덕분이지 이 사람의 손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객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 대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반박 제거를 통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두 번째 걱정이 손 다칠 위험에 대해서는 가벼운 유머를 이용해서 이 거절에 응대했죠. 자, 이 기계에 손을 다치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손잡이를 돌리면서 깔때기 속으로 손을 깊이 넣으세요. 그럼 손가락이 칼날과 부딪히면서 피가 나오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손 넣는 사람들 없으시겠죠? 농담처럼 던졌지만 이 말은 강력한 설득입니다. 기계를 잘못 써야만 다친다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거죠. 지금까지 보신 예시의 핵심은 단순히 센스 있게 말해서 팔았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고객이 어떤 반박을 보일지 사전에 예측을 했고 그 예측에 맞춰 프레젠테이션을 설계한 거죠. 이게 바로 영어의 본질, 반박 제거인데요. 고객이 실제로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을 미리 꺼내서 제거해 주는 겁니다. 시험 성적표로 비유하면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시험 전에 정확히 연습하고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반박을 미리 정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흐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한다면 고객의 반박은 문제에서 기회로 전환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이 자주 너무 비싸네요 라는 말을 한다면 이를 반영한 대사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격이 싸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사처럼 기능을 낮추면서 가격을 낮추는 가성비 전략이 아닌 이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의 지출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향은 가성비가 아니라 이 상품의 퀄리티입니다. 자, 만약 고객님께서 10만 원 주고 사서 만약 100만 원의 가치를 얻게 된다면 합리적인 구매를 하신 거죠. 그 결과로 고객은 비싸다라는 불만 대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납득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반복되는 거절은 결국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미리 녹여내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자꾸 트집을 잡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매를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고객이 결정권자인가? 둘째,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먼저 첫 번째, 결정권자 여부인데요. 고객이 계속 반박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사실 배우자랑 더 상의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배우자와의 미팅을 잡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꾸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건 고객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신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경고죠. 이럴 땐 내 상담을 녹음해 놓고 자신의 화법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반박은 당신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반박 자체를 부정하거나 고객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내 화법과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결국 반박을 대하는 태도는 영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죠. 반박은 곧 기회입니다. 그 순간을 예측하고 해석하고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반박은 계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죠. 이 작은 차이가 계약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이 수많은 계약들, 어쩌면 그 사소한 반박, 그 사소한 소리에 당신이 위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반박을 마주하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영업인이 어느 순간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고객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고객이 반박하는 순간, 거절하는 그 순간 속으로 오케이, 오히려 좋아, 이제 시작이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업인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업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Never give up! 당신의 손에 이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